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고칼의 제주팟 2021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칼입니다. 네, 요즘요 그 전국이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공사 직원들이 이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경기도 광명 그리고 시흥 같은 신도시 지역에 집단으로 이제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 그리고 정황들이 지금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에 의해서 지금 연이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나무를 심는가 하면은 뭐 지분 쪼개기, 뭐 허위 농업 계약서 작성, 뭐 영끌 대출까지 아무튼 이 별의별 작태를 지금 다 보이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 3기 신도시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관련해서 우리 제주 역시 지금 주목해야 할 지점이 한 곳 있습니다. 네, 바로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인데요. KBS 제주가 지난해 다큐멘터리와 그리고 특집 보도를 통해서 이 성산읍 일대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정황만 있고 조금 더 깊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좀 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이 LH 사태를 계기로 이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는데요. 오늘 도민회의에 문상빈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딱 아실 텐데요. 이 옆에 있는 이 말씀하신 분, 네, 문상빈 정책위원장님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유튜브란다.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네, 거의 처음입니다. 예전에 한번 기억은 있지만, 예, 지금 한 6, 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러면 팟캐스트를 한번 출연하신 적이? 한번 우연히 출연했었는데, 몇 마디 말을 못하고 그냥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네. 저 위원장님 위해서 그냥 저희가 판을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웰컴!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위원장님 알고 있고 활약하신 걸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그리고 네.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저분 누구시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얼굴만큼이나 워낙 또 훤칠하신 분이니까 오디오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상빈이라고 합니다. 소개 깔끔합니다. 그냥 저처럼 중원부원 이게 군살이 없어서 너무 좋아. 네,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LH 투기 논란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의 명운? 네. 네. 지금 정치 판도를 지금 굉장히 막 그냥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도 요거 보도 접하셨죠? TV나 네. 혹시 처음에 좀 접했을 때 어떤 느낌 좀 드셨습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오래된 어떻게 보면 널리 알려진 비밀이었죠.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렇죠. 공공연한 비밀.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토지 어떤 정보라든지 사전 정보들이 주택 용지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할 때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 또 실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사실은 좀 목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일정 조직적인 규모라든지 어떤 대규모로 이뤘다기보다는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여져 와서 사실 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들이라고 또 조사 역시도 어떤 강제 수사를 동원한 경찰 수사 또는 검찰 수사가 없이는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충분하게 짐작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래 누적된 이런 어떤 관행들, 이런 적폐들이 이제야 좀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끼리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그냥
술자리에서 이제 안주 삼아가지고 요런 거 있을 거라, 네. 분명히 있을 거라, 실리가 어쩌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와 이게 진짜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니까 정말 아마 뭐 물론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허탈하신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또 제주에 또 이 대규모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개발 호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희는 뭐 이제 아직 뭐 논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제2공항과 관련한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혹시 그 지난해 그 KBS 제주 그 총국의 그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네네. 예, 예. 네.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그리고 저 네. 뉴스 보도로도 그걸 저 압축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혹시 야 이거 개연성 있다, 이런 느낌 혹시 오셨습니까? 사실 그 보도가 조금 묻힌 감이 있어서 아쉽긴 한데요. 예. 사실 이게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 17년도에 정확한 연도로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사실 그 정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국토부의 그 토지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 당시 2015년 11월 입지 발표 직전에 한 3,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토지 거래가 성산에 집중됐다는 건 사실은 확인된 바 있었거든요. 그 국토부 자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된 바 있었고, 예. 그게 또 성산업 대책위 차원에서도 한번 그 입장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또는 뭐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커지지 않고 이게 좀 붐업이 안 됐군요. 예, 묻혀버렸던 것도 한 번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KBS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또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는 어떻든 토지 거래 건수가 그 발표 직전 7, 8, 9월 요 3, 4개월 정도에 집중됐다는 건 확인했지만 누가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전혀 그 입지로 후보로도 거론된 바가 없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제 토지를 매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가 좀 크게 파장이 좀 커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 지금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도대체 KBS 제주가 무슨 내용을 보도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한번 보고 오시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산 지역이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됐을 당시 입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KBS가 제주의 토지 거래 현황을 살펴봤더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특이한 점들이 포착됐습니다. 최승민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공항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국토부 용역 발표는 2015년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기 전부터 땅값이 비싸거나 규모가 커 팔리지 않던 이 일대 땅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면 공항이 딱 발표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얻은 분들이 와서 매입을 한 거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KBS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읍면동 전 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 17만여 건을 조사했더니 아주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독 성산읍 토지 거래 건수가 2015년에만 하늘 높이 치솟은 겁니다. 특히 2015년엔 하반기인 7월부터 이 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토지 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인위적인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외생적인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좀 관측되기가 어려운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럼 토지 구매자들은 누굴까? 그해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6,700여 건. 이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이 공항 입지 발표 당시 정보 유출 의혹이 일었는데 근거 없는 헛소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공식 질의에 국토부에선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야, 위원장님, 저는 아까 중간에 그래프가 토지거래 그래프가 성산만 굉장히 점프하는 거를 보고 야, 이거는 도저히 자연적인 토지거래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뉴스 보도에도 언급됐지만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게 일반적인 정황으로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떤 조직적인 개입이나 사전 정보 유출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성산이 그 시점에서 뭔가 되게 인기가 좋았던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니고는 네, 전혀 없었고요. 또 실제 2012년 좀 더 일찍 2015년 이 사전 타당성 용역 이전에 2012년 제주공항 개발 구상 연구를 이제 제주도가 의뢰를 해서 국토부 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공항과 제주공항 확장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를 그렇죠. 했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결론이 제주공항 확장을 났었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도 분명히 명시가 됐는데 신공항을 갔을 경우에 현재 맞습니다. 이제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뭐 이제 신제주 구제주권의 상권 침해라든지 제주 경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존 공항 확장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결론을 냈었는데 그 당시에 거론됐던 후보지 중에 이 성산 후보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신산 후보지는 들어있는데 신산 후보지는 지금의 활주로 위치랑 전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예. 이 지역의 성산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특히나 만약에 이미 그 당시부터 제주도가 굉장히 부동산 그 열풍이 불었었는데 실제 이게 집중적인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토지 투기가 아니라면 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토지 거래가 있는 게 맞는데 그렇죠. 유독 여기만 이제 집중되거든요. 유독 성산만. 네. 네. 그 전에 그 2012년대 유력한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됐던 신도 지역도 부동산 거래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만 뛰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사전에 정보가 예. 누군가는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겁니다. 99.9999%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LH 건도 있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또 논평을 또 이렇게 내셨어요. 네. 이 제2공항과 관련한 성산읍 지역의 이제 그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성산읍 지역에 이렇게 정말 이 투기 부동산 투기 양상이 이렇게 과열됐었나 네. 할 정도의 데이터를 좀 이렇게 좀 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도 그 KBS 보도를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네. 전체 17만 건의 토지 거래가 2012년부터 지금 현재 작년 2020년 9월 기준까지 전체 17만 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한 6천여 건의 성산 지역에 집중된 토지 거래가 있었는데 네. 그 시기에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토지 거래가 집중된 곳은 역시 다른 지역 어느 곳도 아닌 성산 지역이었고 그렇죠. 특히나 이게 사전 정보 유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11월 달에 그 입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11월 10일. 예. 네. 그 전에 이제 가파르게 7, 8, 9월 가파르게 토지 거래 건수가 올라갑니다. 급하게 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매매를.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 결정이 그 당시에 났다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 막판에. 네. 그러니까 저희 신도로 갈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막판에 결정된 걸 알고 네. 그때 이제 이 투기 자금이 급속히 몰려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있다. 그렇죠. 예. 그렇네요. 그 당시 저희가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용역에 참가를 했었던 누구라고 모모라고 해야겠죠. 예, 모모. 예, 그분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말입니다만은 2015년 그 여름 전까지만 해도 한 5, 6월 전까지만 해도 제주공항 확장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 확장을 염두에 둔 해외 출장까지 다 다녀왔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해외 출장 다녀온 보고서가 있는데 제주공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공항을 다녀옵니다. 그 라과디아. 예, 라과디아 같이. 예. 그다음에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쪽에 교차 활주로를 가진 공항에 견학을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주공항 확장을 염두에 둔 해외 출장까지 다녀오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갔다 와 보니까 바뀌었더라. 갔다 와 보니까 자기는 제주공항 확장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갔었는데 또 그렇게 출장 갔었죠.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제2공항으로 바뀌었더라. 요새 혹시 뭐 양심 고백 가능하신 그건 좀 그거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뭐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예. 그런 얘기가 아주 뭐 한간에 많이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떤 지금 해외 출장 사례도 그렇고
정말 11월 10일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엔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역인 뭐 구자하고 표선까지 다 묶어버렸는데 정말 바로 그 발표 시점을 앞두고 껑충 뛴 거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서 무슨 어디 금광이나 터지지 않는 이상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 이후로 저도 그때 당시에 취재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동산 임대업 사무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한 기존의 성산 지역에 한 20여 군데 있었는데 그 3배 이상, 60여 군데 이상이 더 늘었다고 이제 하는데 더군다나 그 대부분이 늘어난 그 업소의 대부분이 서울이나 뭐 기타 다른 지방에서 내려온 지역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온 그렇습니다. 뭐 현지가 아니고 뭐 그냥 투기 세력으로 의심이 되는 투기 세력으로 의심이 되는 그래서 물론 제2공화로 인한 어떤 개발 어떤 기대 상승이 있었겠지만 성산 이게 그때는 입지만 발표한 거지 확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아주 거의 확정적으로 제2공항이 추진될 거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중으로 그 3배 이상 업소가 늘어날 정도로 성산에 이제 몰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정부의 분위기라든지 그 당시 국토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성산을 거의 기정사실로 해서 확정을 지으려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평을 내시면서 이 성산읍 지역에 대한 굉장히 또 이제 전수조사 그리고 경찰 수사를 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에 예를 들어서 투기 세력이 있었다면은 뭐 이 양반들이 뭐 원데이 투데이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떤 그 부동산 거래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 차명 거래라든가 뭐 나름대로 굉장히 편법을 동원한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의심되는 게 뭐 국토부라든가 뭐 LH라든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 수도 있는 그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가 연구 기관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뭐 거의 편법을 사용하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이거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로는 사실 밝혀내기가 어려웠겠죠. 왜냐면은 뭐 등기부등본 떼서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 실장 그 이름 중에 이번처럼 LH에 근무하는 직원 이름이 바로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뭐 사실상 이번에 그 LH의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의 실명을까지 동원하면서까지 그렇게 아주 유유자적하게 정말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줬으면 파악이 금방 되는 건데 설마 했던 것 같아요. 설마 했겠죠. 지금 여기 LH는 그래서 또 이게 확연히 드러난 건데. 그러게요. 설마 했던 것 같아요. 설마 했던 거. 저희도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그 최대한 좀 그런 그 이름을 좀 대조하면서 찾아보려는 노력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방대한 작업이죠. 너무 자료도 방대하고 접근하기도 좀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저희 여러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못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진짜 어떤 내부 고발이라든가 어떻게 좀 이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의 제보가 좀 있어야 적극적인 되는데.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이게 사실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뭐 경찰 조사가 되면은 뭐 자금 추적도 되고 이제 뭐 계좌 추적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좀 약간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이게 뭐 모든 거를 다 밝혀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어쨌든 지금은 전국적인 관심이 우리 저 성산읍이 아니고 어쨌든 저 시흥이나 광명 그쪽의 신도시 지역인데 대통령이 뭐 물론 성산읍 지역도 좀 전수조사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뭐 그래도 도지사라도 혹시 이걸 좀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풀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도 사실 그런 의혹이 있었지만은 비단 이 제2공항 공항 이정지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최근 몇 년 동안 뭐 거의 10년 동안 굉장한 부동산 폭등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거는 부동산 업자하고 돈을 가진 그런 토지주인데 결국 도민들은 그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주택 임대료에 대한 상승 부담을 맞습니다. 지는 거고 또 더 나가서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재산세만 올라가거든요. 그런 모든 피해와 부담은 다 도민들이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의 이런 투기 의혹은 철저하게 경찰 수사를 동원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명 계좌를 동원한 어떤 자금 동원 또 그 네.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과연 뭐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직계 좀비속 다 동원해서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매수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경찰력을 동원한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수사가 있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의혹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지사 원희정 지사께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대통령이 해서 안 하면 네. 네, 네. 도지사라도 네. 직접 요청을 하시는 거 아니면은 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네.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것 가능합니다.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지금 우리가 외부 투기 세력을 얘기했고 아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국토부라든가 연구기관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위원장님 그거 옛날 있잖아요. 우리 그 제주도 이제 그 공공용지, 공유지 네. 네. 같은 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를 사서 네. 보니까 좀 있다가 도로가 그 옆에 뻥 네. 뚫려. 네. 이 사람들이 사간 사람들이 알고 보니 고위 공무원들인 경우가 있었죠. 있었죠.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많은 개발 정보라든가 어떤 요런 어떤 그 재산과 관련된 어떤 그 정보의 접근을 사실 공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조금은 이제 뭐 물론 네, 네, 모든 공직자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예. 제주도가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역이 아무래도 좁은 사회다 보니까 그러한 유사한 그 사례를 직접 보았다거나 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제주 시내에 공공이 주도한 택지 개발에 어느 상업 용지에 누가 주인을 알고 보니까 그렇죠. 예, 당시에 뭐 전직 네, 공무원이었다더라. 전직 뭐 누구였더라. 네. 네. 또 실제 뭐 지난 총선에도 한번 그런 사실이 있었죠. 아유 난리가 났었죠. 예. 네, 그분이 지금 신문사 사장님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게 목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민들이. 예. 그래서 그런 정보가 사실 주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술자석에서 사석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더라. 뭐 알고 보니까 그 저기 아파트 뭐 공공이 맞습니다. 주도해서 개발해서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죠. 예, 특히 좁은 사다 보니까 또 그런 사실들은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오히려 또 제주도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지역 내에서 특히 공무원 사회에 좀 갖고 있는 어떤 제주도의 특수성상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집단 아닙니까? 그 조직이 특히 이런 그 개발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정보를 이용한 그런 사전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공공연하게 있어왔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사실 이 부분까지도 원희정 지사께서 적극 나서가지고 과거에 공공이 주도했던 택지 개발을 사실부터 포함해서 뭐 근기간 내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뭐 전수조사를 한번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돈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공무원 사회 내에 어떤 그런 뿌리 깊은 맞습니다. 그런 악패, 적패 이런 것들을 좀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근데 요새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이. 제가 그 실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에 이제 그 집을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무원 그 뭐 현황 발표하고 이렇게 뭐 집들 처분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사실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을 했거든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에 다주택자 현황을 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이것도 안 주다고 만졌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시는 또 어떤 분은 공무원들 중에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자기 건물이 남아 있는 게 있으면 그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건물을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 현황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도 공무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재산을 축적하고 형성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정말 아직 좀 이것도 좀 더 투명하게 오픈돼야 될 게 좀 앞으로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2공항 얘기하고 또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도민 여론조사가 끝나고 지금 공이 국토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직 국토부에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제주도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민 여론조사도 끝났고 자, 이제 뭔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차원인데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결자 해지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마무리하는 게 가장 도민들의 갈등을 줄이고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잘못된 단추를 깬 장본인이었고요. 따라서 결자 해지의 주인공은 국토부다. 네. 국토부가 결자 해지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전부터 당정 협의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또 국토부 3자가 또 합의해서 도민 의견 수렴 즉 도민 여론조사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말 그대로 실현을 하면 됩니다. 그 말만 그대로.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발표만 하면 되는 거죠.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반대로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됩니까? 무산됐다. 그래서 철회한다. 철회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그렇게만 발표하면 끝입니다. 이게 뭐 법적 또는 뭐 행정적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는 식으로 막 자꾸 이제 뭐 논의도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공무원들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결국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는 결국 안 한다는 뜻인데 검토나 의견 게시 이거는 사실 이미 다 끝난 거고요. 도민은 분명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대로 국토부가 반영하고 존중해서 철회를 선언하면 끝입니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우리가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를 하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줄이고 싶으면 철회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문상빈 위원장이 아주 귀하신 분인데 이런 전전한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또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어떻습니까? 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또 영광 무슨 영광입니까? 오늘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출연을 해서 자주 좀 출연 좀 불러주시면 좀 더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